보실 문제 대1고 건데 요거는 전부 다는 아니고요. 일부만 좀 풀어드릴 겁니다. 특히 행렬 파트는 오셨어요. 행렬 파트는 빼고 풀어드릴 거예요. 행렬 뭐 간단하게 설명 정도만 하고 끝날 거고요. 행렬 파트는 대1고가 행렬 한 것 같더라고요. 올해. 그래가지고 행렬은 빼고 할 겁니다. 행렬 빼고 할 거니까 걱정 마시고요. 문제 몇 개 풀어드리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죠. 자, 1, 2, 3, 4, 5, 6, 7까지 별거 없어요. 1, 2, 3, 4, 5, 6, 7까지 별거 없고요. 8번 볼게요. 8번. 자, 8번 문제에 접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죠? 그럼 뭘 쓰셔야 돼요? 판별식 쓰는 게 맞아요. 판별식 쓰는 게 맞는데 선생님이 요즘 2차 함수 접한다는 이야기 나오면 자꾸 쓰고 있는 거 있습니다. 뭔지 기억나요? 미분. 순간 기울기. 미분에 대한 개념을 쓰고 있어요. 이거 미분 쓰면 굉장히 쉽게 풀립니다. 판별식을 안 쓰고 미분 쓰면 굉장히 쉽게 풀려요. 자, 판별식 쓰는 거 끝까지는 아니고 중간까지만 이야기해 볼게요. 2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a랑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b가 직선에 접하는데 접점의 좌표도 같대요. 그러면 느낌상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친구, 이렇게 위로 볼록한 친구가 있는데 여기서 어떤 직선에 동시에 접하고 있다고요.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교점이면서 동시에 접점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근데 문제의 접점의 좌표를 뭘로 표현했어요? 알파, 베타로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원래는 얘랑 얘를 연립해서 식을 만들어야 돼요. 그죠? 2차 연립해서 식 만들어야 돼요. 근데 2차를 연립하면 하나는 2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a는 y고 하나는 y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b예요. 개짜증나요. a랑 b가 또 생겨버립니다. 그죠? 그리고 알파랑 베타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m인 직선이니까 y는 기울기 m의 x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해가지고 이렇게 연립해서 판별식 D는 0이다. 이렇게 연립해서 판별식 D는 0이다. 이 두 개를 열면 근이 알파다. 이렇게 해가지고 푸셔야 돼요. 식이 개 길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뭘 쓰자고요? 미분을 쓰는 겁니다. 미분을 쓰는 거예요. 미분을 쓰면 뭐가 사라집니까? 상수가 사라지죠. A에 대한 생각을 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거 미분하면 식이 뭐예요? Y'은 4x 마이너스 8이죠. 그 다음에 이거 미분하면 Y'은 마이너스 4x 플러스 12예요. 근데 둘 다 접점의 x좌표가 알파예요. 그럼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4알파 마이너스 8 하고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12가 모두 얼마라고요? 얼마인지 모르지만 둘이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인 거예요? 사실 이 그림에선 기울기 m인 겁니다. 알파 얼마인지 나오죠? 개 쉽죠? 알파 얼마인지 나오면 나머지 이야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알파 얼마 구하면 나머지 이야기 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해보시고요. 미분을 쓰면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미분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요거 선생님 생각엔 미분 쓰라고 낸 문제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 문제긴 하지만 판별식으로 쓰면 개오래 걸립니다. 이거 식도 막 엄청 길어져요. 그래서 풀 수는 있는데 의도 자체는 잘하는 친구들 미분으로 푸세요라고 낸 문제입니다. 나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에선 알파를 구하는 게 사실은 A, B로 해가지고 연립해서 하면 진짜 개 어려운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알파를 구함으로써 나머지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못 풀죠. 그러니까 대1고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반대로 제대로 선행만 해놨으면 안 어려운 겁니다. 선생님이 얘기했죠. A-B 더하기 4알파 이렇게 나오면 두 개로 접근합니다. A, B를 각각 구해서 빼는 거. 또는 식을 잘 정리해서 A-B를 한 큐에 구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너 지금 미분을 통해서 구하는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다음 스텝이 안 나가졌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9번은 행렬 문제거든요. 풀어드리진 않을 거예요. 풀어드리진 않을 건데 왜 풀어드리진 않을 거냐면 이게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라는 걸 활용합니다.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를 활용하는데 이건 교육과정에서 사라졌어요. 교육과정에서 사라져서 원래는 내면 안 돼요. 그럼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를 쓰면 간단하냐? 인데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도대체 이게 의도가 뭐지? 그래서 이거저거를 다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안 나오더라고요. 의도가 특별히. 그래서 마지막으로 콴다를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카이스트를 다닌 건지 졸업한지 선생님이 답변을 해놨더라고요. 이 문제. 생으로 노가다로 했습니다. 다 5번 곱했어요. 나 5번 곱해서 했는데 선생님 생각에는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켈리 해밀턴의 정리를 이용하면 조금 빠르게 구할 수는 있는데 결국은 다 노가다 하는 겁니다. 노가다 하는 거고요. 이거 켈리 해밀턴의 정리는 모르셔도 돼요. 왜 모르셔도 되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교육과정에서 사라졌어요. 그래서 낼 수는 없는데 학교에서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말이 안 나오냐? 켈리 해밀턴의 정리라는 게 있어? 그러면서 뭔가를 보여준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땐 공부하셔야 됩니다. 근데 특별히 이야기 안 하면 절대 안 나옵니다. 응? 응. 응. 아니요, 같은 결론이에요. 근데 이게 규칙적으로 순환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개빡치게 나옵니다. 아니에요, 규칙 없어요. 예, 그 1행 1렬은 규칙성이 있는데 2행 1렬이 규칙성이 없습니다. 네, 4개입니다. 어쨌든 이거 직접 다 하셔야 돼요. 맞아요.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게 보통 이런 문제들은 5번이나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의미가 있게 되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그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의도가 있을 수는 있겠는데 선생님이 알아보거나 생각해 본 바로는 없습니다. 그냥 생으로 다 하는 거예요. 켈리 해밀턴의 정리를 써도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있는데요. 행렬 이야기에서 사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게 제일 어려운 유형의 문제예요. 이거는 문제를 좀 많이 푸셔야 되고요. 요거는 풀어드리진 않겠지만 나중에 행렬 파트를 가시면 뭘 하셔야 되냐면 이 기억, 니은, 디귿 문제는 예전에 행렬이 수능에 나오던 시절이 있었어요. 10여 년 전에. 그때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예,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요거는 다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12번이요. 이것도 왜 냈는지 모르겠거든요. 문제를 내는데 의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선생님은 늘 생각을 하는데 무슨 의도인지를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냥 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이야기가 됩니다. 이게 무슨 의도가 있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봤는데 의도는 없고요. 문제 이거 봤나 모르겠는데 이 문제를 개수에 관련된 내용을 풀면 개 어렵습니다. 근데 그림으로 해석하면 하나도 안 어려워요. 자, 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는 0에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어요. 그럼 이걸 사실은 바꾸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y는 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랑 y는 0을 연립하는 거예요. 그죠? 연립한다. 다시 말하면 그래프 그려서 그래프의 교점을 찾는다. 근데 y는 0이에요. 뭐예요? x축이죠. 2차 그래프랑 x축의 교점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로 볼록한 2차 그래프가 있고 교점 요렇게 해서 이거 하나 알파, 이거 하나 베타라고 놓은 겁니다. 됐죠? 자, 이런 그림인데 문제에 알파 더하기 베타가 n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고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은 2n이래요. 자,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지난 수업할 때도 얘기했었어요. 뭐냐면 이걸 보고 숫자로만 계산식으로만 풀지 말고 그림하고 연결시키라고 그랬잖아요. 알파 더하기 베타 보면 뭔가 좀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두근의 합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반으로 나누면 뭘 말하는 거예요? 꼭지점의 x좌표 말하는 겁니다. 축의 방정식. 그죠? 그 다음에 이거 있네요. 우리는 알파를 왼쪽으로 잡긴 했지만 사실 문제 알파랑 베타 중에 베타가 크다, 알파가 크다 이야기가 없어요. 그럼 두근을 뺀 다음에 절대값이었어요. 이런 거 보고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한 글자로. 차라고 부르죠. 근데 그 차가 그림상에서 뭘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거리가 정확히 얼마래요? 2n이래요. 2n이래요. 그럼 대칭성에 의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얼마예요? n인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요? n인 거예요. 됐죠? 그리고 문제를 좀 섞읍시다. 알파 더하기 베타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a가 되고요. 알파 베타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b가 돼요. 문제에서 a, b가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연수고요. 이것도 자연수래요. 근데 자연수인데 앞에 마이너스 있죠? 음수되어 있는 거네요. 음의 정수예요. 음의 정수. 그러면 두근의 합은 자연수, 양수인데 두근의 곱이 음수래요. 알 수 있는 거 있죠? 하나가 무조건 뭐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음수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알파, 우리 그림 구조상 왼쪽에 알파니까 알파가 음의 정수고요. 베타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양의 정수여야 돼요. 그리고 둘 중에 크기가 더 큰 쪽은 이 관계를 만족시키려면 양의 정수 쪽이 더 커야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해석이 됐어요. 근데 문제 이제 어려운 게 그거죠. n을 얼마인지 주어지고 이거에 만족시키는 a, b의 순서쌍을 구하세요. 그러면 사실 그냥 카운트하면 되는 건데 이번 문제에서 n이 안 주어진 상태에서 카운트를 했더니 19개가 나왔대요. 그렇게 만들어주는 친구는 몇 개 있냐? n이 얼마일 때 그런 친구가 되냐? 그걸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우리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이거 꼭지점이라고 그랬어요. 꼭지점의 x좌표가 2분의 n보다 왼쪽에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알파, 베타 형태의 이야기에서 이렇게 만약에 여기 어딘가 n이 있으면 여기 0 있죠? 그럼 얘 딱 가운데 여기 2분의 n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꼭지점이 어디보다? 2분의 n보다 왼쪽에 있어야 된다고. 2분의 n까지도 되고요. 됐습니까? 2분의 n까지도 되고요. 그러면 여기 어딘가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있어야 됩니다. 됐죠? 그리고 아래로 볼록이에요. 아래로 볼록인데 하나 더 있어야 돼요. 개념이. 뭐냐면 우리 이 길이가 얼마라고요? n인 거죠. n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n이죠.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미안해요. 그래서 그거의 절반인 2분의 n을 했잖아. 맞죠? 그럼 뭐가 명확하냐면 여기서 n만큼 오른쪽으로 가요. 그럼 무조건 어떤 양수가 되겠죠. 이건 명확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n만큼 뒤로 가요. 그럼 무조건 뭐가 돼요? 음수가 되겠죠. 0이 여기 있으니까요. 그러면 여기는 좌표로는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에서 n을 뺀 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에서 n을 더한 게 되는 거죠. 그럼 아까 이야기한 한근이 음근이고 한근이 양근인 건 무조건 성립하네요. 맞죠? 무조건 성립하고요. 이 베타 쪽의 절대값이 더 커야 된다. 양수 쪽의 절대값이 더 커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 우리 보세요. 이 친구를 여기를 왔다 갔다 하게 할 거예요. 여기를 왔다 갔다 하게 하는데 좌우가 대칭인 구조니까 이거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무조건 오른쪽 있는 이 베타 친구의 값이 절대값이 더 크겠죠. 좌우가 대칭인데 이 대칭축이 0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당연히 양수 쪽이 더 크잖아요. 멀리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저 내용을 만족시키려면 이 친구가 0보다는 오른쪽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에선 어디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요? 이거랑 이거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 문제 주어진 조건이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꼭지점이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으면 돼요? 0하고 2분의 n 사이에 있으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응, 그렇게 하면 돼요. 여길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만족시키는 순서상 A, B가 몇 개래요? 문제에서. 19개래요. 19개. 됐습니까? 여기까지 해석됐죠? 근데 얘가 결국 뭐였나요?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근각에서의 관계로 두근의 합이었고 두근의 합은 두근의 합의 절반이니까 A분의 B. 두근의 합이 어디 있냐? 아까 적어놨는데 여기 있잖아요. 두근의 합이 A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사실 뭐예요? 2분의 A라고요. 그럼 다시 이야기하면 2분의 A가 0하고 2분의 N 사이에 있어야 된다. 맞죠? 그래서 2분의 A가 왜 이렇게 불편하냐? 이거 있었어. 2분의 A가 0과 2분의 N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A가 얼마랑 얼마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요? 0하고 2N 아니죠. N이죠. 2분의 N인데. 그래서 A가 0과 N 사이에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근데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자연수 A, B예요. 그럼 저렇게만 놓으면 A의 범위는 찾았는데 B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죠? B는 두근의 뭐였죠? 고비. B는 두근의 곱이었어요. 그 두근의 곱의 음수배긴 한데 두근이 얘랑 얘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빼기 n에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n이 두근의 곱이에요. 근데 그거에 음수배를 하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b가 된다고요. 어떤 게 두근의 곱이에요? 어떤 게 두근의 곱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거? 누구? 우리 여기를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인 친구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n만큼 오른쪽으로 간 거, n만큼 왼쪽으로 간 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뭐였었어요? 어디 있냐? 어디 있냐? 이거. 거리가 2n이라는 거. 아까 무조건 거리가 2n이라고 했었잖아요. 여기 두근의 차가 2n이니까. 안 어려워요. 이걸 식으로 이해하면 개 어려운 겁니다. 그림은 직관적이죠. 그래서 이 꼭지점에서 n만큼 오른쪽으로 간 애가 근이고 꼭지점에서 n만큼 왼쪽으로 간 애가 근이라고요. 그렇죠. 사실은 알파랑 베타인 거예요.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알파 베타가 되는 겁니다. 이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두근의 곱에 음수배하면 b가 돼요. 두근의 곱이 뭐였으니까? 마이너스 b였으니까. 그래서 두근의 곱에 음수배한 거예요. 근데 이게 뭐여야 된다고요? 자연수여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뭐예요? 자연수예요? 문제에서 n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게 뭐여야지 결국 구조가 자연수가 되겠어요? 자연수여야 돼요. 맞습니까? 얘가 만약에 이 알파 더하기 베타가 사실은 a니까 2분의 자연수 하면 a가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 자연수일 수도 있고 2분의 땡땡땡이 자연수가 아닐 수도 있죠. 그럼 이게 만약에 2분의 1이야.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 곱하면 자연수 되나요? 안 되죠. 그죠? 그럼 결국에 얘가 뭐여야 된다는 거예요? 짝수. 2의 배수기만 하면 b가 무조건 뭐예요? 자연수가 된다고요. 아니요, 아직 금대요 말고. 자,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b가 자연수가 되기 위해선 a가 뭐면 된다? 2의 배수면 된다. 라는 사실까지 왔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자, 그러면 만약에 그냥 그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인 거예요. 이 내용으로. n이 만약에 20이야. 그럼 이 내용만으로는 a에 들어올 수 있는 건 1부터 20까지니까 1부터 20까지니까 몇 개예요? 20개죠. a에 될 수 있는 값은. 근데 b가 자연수가 되려면 그 중에 a 중에 2의 배수여야 된다고요. 그럼 사실 쓸 수 있는 a는 뭐밖에 없는 거예요? 2, 4, 6, 8, 10, 12, 14, 16, 18까지만 쓸 수 있다고. 20도 쓰죠. 미안해요. 20도 쓰죠. 그래서 몇 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n이 10이라면. n이 20이라면 10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n이 21이면 n이 22면요. 네, 이런 식인 거예요. 무슨 패턴으로 굴러가는지는 알겠어요? 내용을 지금 보면 수식 사실상 안 넣었어요. 근각계수의 관계만 이야기하고 A, B를 막 정리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는데 문제에선 몇 개 포인트가 있대요. 순서상이 몇 개 있대요. 19개가 있대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이게 40이면 그렇죠. 39면 19개겠죠. 38이면요. 19개겠죠. 그럼 19개를 만드는 건 38, 39예요. 그죠? 근데 문제에서 뭐 물어보고 있어요? 그때 자연수의 최대값이에요. n의 최대값. 그러니까 몇 개? 39. 이거 수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응. 응. 그럴 리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사실은 이거 갖고 빼기 예죠. 근데 그거에 음수배까지 넣으면 뒤에 있는 식은 결국 뭐가 되냐면 n제곱 빼기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였어요? 얘였죠. 꼭지점. n이 무조건 더 큽니다. 그림 구조상. 우리가 집어넣을 수 있는 n은 n이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보다 크니까
모두 양수고 큰 거에서 작은 거의 제곱을 빼면 무조건 양수죠. 그래서 음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이너스 b가 두근의 곱이라고 했고 우린 지금 두근이 하나 양 하나 음이니까 이게 무조건 음수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에 음수배를 해야 b가 나오는 거였었습니다. 그렇죠? 두근의 곱의 음수배를 해야. 아니에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도 안 하고 수식으로만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 솔직히 말해서 그림 그릴 생각 안 했죠? 그죠? 이걸 봤었을 때 물론 이가 없긴 했지만 이걸 봤었을 때 여러분들이 뭐가 느껴졌어야 돼요? 사실은 그림 그려서 차랑 꼭지점에 대한 내용으로 해석을 한번 해봐야지가 있었어야죠. 물론 근각계수의 관계도 연결을 하지만 그래서 선생님이 양쪽 다 하자고 했잖아요. 지난 수업 시간에도 했었고 그래서 그리고 선생님이 이게 좀 이상하다는 게 사실 이 내용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가면은 무조건 하나 양근이고 음근인 거라 이 내용에 대한 게 뭔가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어요. 이것도 2분의 n으로 함으로써 저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하면 무조건이거든. 그래서 사실 이 내용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선생님은. 이 내용이 없고 원래는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면 하나는 음근, 하나는 양근. 근데 이걸 넘어가면 양근이니까 안 된다. 아마 이런 식으로 뭔가 이야기를 해줬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조건을 줌으로써 이 내용들이 너무 간단해져 버렸어요. 사실은. 하나 양근, 하나 음근 가지게 하려고. 하나 아니다. 두근의 합이 자연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두근의 합이 자연수니까. 만약에 그게 음수로 가면 두근의 합이 음수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였었죠. 그리고 선생님 생각에 이 정도까지는 1등급을, 수능에서 1등급을 목표로 하신다면 꼭 푸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요 정도 해석을 해야 수능에서 1등급이 나와요. 대박이는 니네가 그래프를 안 그리는 거라니까? 그래프를 그리고 해석을 하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문제를 보면 다 수식으로만 접근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제 배웠으니까 하면 되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분명히 두근의 차는 X축 사이의 이 거리에 대한 내용으로 해석을 했잖아요. 13번도 미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13번도 사실은 판별식 써가지고 막 해야 되는데 그럼 개 길어져요. 네, 개 길어지기 때문에 미분을 쓰라고 낸 문제예요. 자, 최고차항의 계수가 1과 4인 2차 함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는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이니까 좀 넓은 친구가 될 거고요. 하나는 상대적으로 뭐예요? 좀 좁은 친구가 될 겁니다. 이렇게 생긴 친구가 돼요. 자, 근데 선생님은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린 거예요. 문제에서 두 그래프에 모두 접하고 여기까지는 앞의 내용이랑 똑같거든요. 근데 이번 문제는 접점이 달라요. 접점이 다릅니다. 아까 전엔 이렇게 되어 있어서 동시에 접하는데 접점도 같아라고 했는데 지금은 동시에 접하는 직선이 있는데 뭐는 다르다고요? 접점이 달라요. 그럼 그림이 이런 그림인 겁니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알파고요. 하나가 4알파인 겁니다. 이게 fx 친구고요. 문제 fx랑 접하는 게 알파고 gx랑 접하는 게 4알파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은 겁니다. 자, 이런 그림으로 생긴 겁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만나는 점의 좌표를 fx랑 gx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좌표를 베타 감마라고 했어요. 자, 여기 그림에서 얘는 최고차의 계수가 4니까 완전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얘는 상대적으로 천천히 가죠. 그럼 너무 위에 그렸다. 이 친구가 천천히 가고 이 친구가 빠르게 가니까 이런 느낌으로 두 개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쪽은 안 만나요. 이쪽은 천천히 증가하고 얘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니까 만날 일이 없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리면 이런 식으로 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알파, 4알파 이런 식인 겁니다. 0이라는 게 아니고 베타랑 감마예요. 베타랑 감마입니다. 수업에 집중하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이거 F 프라임 알파가 이 직선의 기울기죠. 그 다음에 이거 요거 G 프라임 4알파가 이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근데 그 두 직선의 기울기가 어때야 돼요? 같아야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장점이 뭐라고요?
상수를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미분하면 상수가 사라지니까요. 그죠? 그럼 상수에 대해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 친구를 잠시만 문제에 나온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문제에 나온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얘를 뭐라고 놓을 거냐면 최고차의 계수가 1이라고만 나왔으니까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라고 놓고요. 이 친구는 4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놓을 겁니다. 그럼 f'x는 2x 플러스 p가 되고요. 상수가 사라졌다고요. g'x는 8x 플러스 a가 되겠죠. 상수가 사라졌다고요. 넣겠습니다. 알파 4알파 집어넣으면 2알파 플러스 p는 4알파 집어넣으면 32알파 플러스 a가 돼요. 그럼 요거 넘기면 p-a는 뭐가 됩니까? 30알파가 됩니다. 됐죠? 예, 이게 뭐 어쩌라는 건가 싶은데 문제 마지막을 보세요. a분의 a가 아니죠. 알파분의죠. 예, 알파분의 베타 더하기 감마의 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비율이잖아요. 비율이죠. 그럼 사실은 약분이 될 가능성이 큰 겁니다. 각각의 값이 얼마인지 구하지 않아도 같은 변수로 정리를 하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판별식으로 풀면 개오래 걸립니다. 식도 엄청 길어지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베타랑 감마에 대한 내용. 베타 감마는 누구랑 누구의 교점입니까? fx랑 gx의 교점이죠. 두식 연립할 거예요. 연립하면 4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 그래서 넘겨서 정리하면 3x제곱 플러스 a-px 플러스 b-q는 0이고 이거의 두근이 베타랑 감마예요. 근데 문제에서 두근의 합만 물어보고 있네요. 두근의 합 뭐예요? 근각계수의 관계로 마이너스 3분의 뭐예요? a-p죠. 그리고 베타 아까 우리 구했잖아요. 30분의 이거 베타 알파 30분의 a-p랑 p-a 있네요. 그죠? 이거 마이너스까지 넣으면 이렇게 약분되죠. 네, 일부러 이런 의도로 만든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미분을 쓰라고요. 미분을 쓰라고요. 이걸로 만들어가지고 판별식 써서 하면 개오래 걸립니다. 그러라고 낸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다 미분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그나마 힌트가 되는 게 이게 서술형이에요, 객관식이에요. 그렇죠. 풀이 방법이 상관없다는 뜻인 겁니다. 서술형은 나왔을 때 이렇게 하면 당연히 안 되죠. 미분으로 했을 때 틀리는 문제는 없어요.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서술형에 나오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거 해가지고 요거 이야기해서 판별식으로 다 하셔야 돼요. 뭐 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해설 보면 식이 이만큼 길어지죠. 그리고 서술형에서 만약에 이 문제를 내면 채점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식이 긴데 중간중간에 다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 안 내죠. 그런 거. 채점하기 간단한 거 냅니다. 그럼요. 본인도 채점을 해야 되는데. 하나만 더 하고 오늘 그 이항정리 이야기 과제 해온 거를 좀 보도록 하죠. 하나 더는 15번이에요. 15번 계속 비슷한 문제들 나오고 있거든요. 바리에이션만 조금씩 바뀌면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15번 같은 게 사실 되게 클래식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선생님 학교 다닐 때도 나오던 문제예요. 스타일만 조금씩 바뀌고 있지 문제 유형 자체는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적절한 숫자들이 들어있는 구조인데 이걸로 반대로 원래 방정식 형태를 추론하세요 이거거든요. 자, 여러분 요거는 문제를 좀 풀어야 되는 것도 있는데 본인의 풀을 보고 그 형태를 찾아내는 추리력도 좀 있어야 되거든요. P4는 34고요. 4차고 최고차의 개수는 1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네 친구의 공통적인 특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이걸 딱 보고 4인데 어떻게 해가지고 34인데 그걸 3에 똑같이 해서 3 넣으면 힘들죠. 그죠? 그럼 되는 데까지만 해야죠. 이 친구들까지는 공통적인 특징 찾을 수 있겠습니까? 네, 뭐죠? 그대로 나오죠. 그럼 그걸 px는 x를 만족시키는 친구들이 1, 2, 3인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px는 x의 근이 1, 2, 3이라고요. 얘는 근 아니에요. 이 식의 근 아닙니다. 맞죠? 4 넣으면 4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럼 다시 한 번 더요. px-x는 0의 근이 1, 2, 3이에요. 됐나요?
px 몇 차죠? 써 있어요. px 몇 차죠? 4차예요. 그럼 px 마이너스 x 몇 차예요? 4차죠. 그럼 이거의 최고차의 개수는 얼마인가요? 1이죠. 됐나요? 그럼 px 마이너스 x는 0의 근이 1, 2, 3이에요. 그럼 이건 x-1을 인수로 가지고 x-2를 인수로 가지고 x-3을 분명히 인수로 가진다는 뜻입니다. 추가적인 인수 몇 개 더 있어야 되나요? 한 개 더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친구는 1차인데 최고차의 개수 얼마여야 돼요? 1이어야죠. 그래야 요 개수가 1이 되니까. 그럼 그 친구를 뭐라고 적으면 되겠어요? x-p라고 적읍시다. 이렇게 쓸 수 있나요? 됐죠? 그러면 이걸 쓰기 위해서 여기까지 썼는데 얘는 안 썼죠? 4 넣으면 되죠. 됐죠? 그럼 px가 뭔지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에선 그걸로도 안 끝났죠? 이 px를 뭐라고 놨냐면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 나머지를 rx라고 해서 q4 더하기 r3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px 구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접 나눠주면 사실 되긴 하는데 해보시면 px가 x제곱 마이너스 1에 대한 내용으로 뭔가가 정리되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해보시면 식을 싹 다 전개하지 않아도 구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문제 나쁘지 않아요. 대일고. 행렬 문제가 조금 거지 같은 게 하나 있긴 했었고 12번이 문제 의도가 약간 불분명하긴 했지만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문제들 다 괜찮았습니다. 근데 미분을 알아야 돼요. 미분을 모르면 사실상 이 문제들 아까 풀어드린 그 접한다 두 문제는 못 푸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식이 너무 길어서 풀다가 지쳐요. 그러니까 미분을 배우신 이유가 이런 데 써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죽어야죠 뭐. 죽어야죠 뭐. 대일고를 가면 안 되죠. 학교 스타일이 이런데 어떻게 해요? 대일 모르겠네요. 남고인 것 같은데 기억이 모르겠어요. 대일고 선생님 친척형 한 달 많은 친척형이 있거든요. 저희 화곡동 살았었어요 옛날에. 지금은 딴 데 사는데 그 형이 고등학교 때 대일고 다녔어요. 근데 그 형 키도 커요. 나보다 큽니다. 키가 187인가 그래요. 요즘 헬스 트레이너 하고 있거든. 어쨌든 그 형이 그 대일고등학교 다닐 때 자기네 학교 밴드 있다고 그러면서 밴드 이름이 뭔지 알아요? 뭘 것 같아요? 대일고등학교인데 밴드예요. 대일밴드였습니다. 진짜예요. 내가 그래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대일고등학교로 대일밴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요. 되게 잘 지었죠. 요거는 끝이고요. 오늘 풀어온 거 중에서 몇 문제를 풀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오늘 수업인 이항 정리가 좀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번 이상이요? 1번 풀어드리려고 하진 않은데 한번 풀어드려보죠 그러면. 자, 1번 볼게요. 1번. x 플러스 2의 19제곱의 전개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xk의 개수와 xk 플러스 1의 개수보다 크게 된다라고 되는 자연수 k의 최소값은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xk제곱의 개수라는 건 뭐가 되는 겁니까? 얘를 k번 선택하고 얘는 19-k번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선택의 횟수로 놓고 보면 x는 k번, 2는 19-k번. 그럼 그때 오는 건 19 컨비네이션 k가 올 겁니다. 그럼 이거의 개수라는 건 숫자 부분이니까 사실은 뭐가 되냐면 19 컨비네이션 k 곱하기 2의 19-k제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x를 k 플러스 1번 선택하면 2는 19에서 k 플러스 1을 빼는 거니까 18-k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둘 곱하면 19가 딱 나오니까요. 둘 더하면. 그럼 19 컨비네이션 k 플러스 1이라고 볼 수 있겠죠. 됐죠? 자, 그러면 이때 얘가 차수고요. 이만큼이 개수니까 개수는 19 컨비네이션 k 플러스 1 곱하기 2의 18-k제곱입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친구의 개수가 이 친구의 개수보다 크다. 그러면 19 컨비네이션 k 곱하기 2의 19-k제곱이 크다. 19 컨비네이션 k 플러스 1 곱하기 2의 18-k제곱. 됐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볼까요? 19-k랑 18-k 중에 큰 친구는 누굽니까? 19-k가 크죠. 얼만큼 큰가요? 얘에 비해서?
야, 아니, 그냥 이 숫자로만, 이 숫자로. 1만큼 크죠? 1만큼. 그죠? 1만큼 큰 거예요. 여기에 1 더하면 19-K 나오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하나만 남는 겁니다. 됐죠? 그럼 이거 0제곱이니까 의미 없어요, 이제. 자, 19 컨비네이션 K입니다. 19 팩토리얼을. 그래서 선생님이 그런 식으로 안 한 거예요. 이거 19 컨비네이션 K 있으면 이거 19부터 뭐 K개 몇 개 쓰고 막 이렇게 설명 안 한 게 이겁니다. 정석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나중에 미지수들 있는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런 식의 설명을 안 했잖아요. 그런 건 다 알고 나서 마지막에 이런 식도 되네로 접근을 하셔야죠. 모르셔도 돼요. 자, 19-K 팩토리얼 K 팩토리얼이고 곱하기 2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19 팩토리얼이고요. 얘에서 얘 빼요. 그러면 18-K 팩토리얼이에요. 그 다음에 K 플러스 1 팩토리얼입니다. 명확한 것부터 하죠. 19 팩토리얼, 19 팩토리얼 약분돼요. 양수니까 당연히 부동 안 변합니다. 자, K랑 K 플러스 1 중에 누가 큽니까? 그렇죠. 그럼 이건 1, 2, 3 해서 K까지의 곱이에요. K 플러스 1 팩토리얼은 1, 2, 3 해서 K 플러스 1까지의 곱인데 바로 직전 숫자는 누구예요? 그럼 약분되죠. 그죠?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럼 K 팩토리얼하고 K 플러스 1 팩토리얼을 약분하면 뭐만 남아요? K 플러스 1만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하라고 몇 개 그렇게 하지 마요. 자, 아까 한 것처럼 18-K랑 19-K 중에 누가 큽니까? 19-K가 얼만큼 커요? 1만큼 커요. 그럼 이거 보세요. 1, 2, 3 해서 18-K까지의 곱이에요. 그죠? 그럼 이건 1, 2, 3, 19-K까지의 곱이에요. 이거의 개수가 이거의 개수보다 한 개 더 많다고요. 그럼 이거의 바로 직전값 얼마예요? 이거보다 하나 적으니까 18-K죠. 약분되죠. 남는 거 뭐예요? 19-K예요. 자, 그럼 식이 공간이 없어. 식이 정리를 하면 좌변은 19-K분의 2가 남고요. 우변은 K 플러스 1분의 1만 남네요. 됐죠? 나머지는 정리. 그 다음에 3번 이상하다고요? 네, 3번도 보죠. 처음 하면 원래 쉽지 않습니다. 네, 사실 선생님이 지금까지 봐서 알겠지만 여러분들한테 희망을 주는 이야기나 이딴 건 잘 안 하잖아요. 이 정도 하면 나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항 정리 처음 수업 나가죠? 그러면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는 게 일반적입니다. 뭐를 선택하고 앞에 NCR이 오고 이런 걸 모르고 모르겠어요. 이게 원래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그것도 그렇죠.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해도 못 따라오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앞에 있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나 중복조합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못 따라오는 경우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수업 끝나고 나면 애들 아무것도 기억 안 나고 NCR밖에 기억 못 해요. 진짜예요. 자, 그래서 3번입니다. 상수항이 존재한대요. 그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X는 R번 선택한다고 할게요. 그리고 뒤에 있는 이 친구는 좀 바꾸겠습니다. X의 마이너스 N제곱으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X의 마이너스 N제곱은 몇 개 선택해야 돼요? 10 마이너스 R개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필요 없긴 하지만 그때 개수는 10CR이 됩니다. 자, 숫자 파트랑 문자 파트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숫자 파트는 얘밖에 없고요. 문자 파트 이거예요. 이것만 동류항 정리할게요. X의 R제곱 곱하기 X의 자 전개합니다. 마이너스 10N 플러스 NR 이렇게 돼요. 그럼 X에 요거 더하면 되죠? 마이너스 10N 플러스 NR 더하기 R이에요. 됐습니까? 됐죠? 근데 상수항이라는 건 얘가 얼마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0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맞죠? 그러면 마이너스 10N 플러스 NR 플러스 R이 0이 되게 해주는 무엇을 구하라고요? N을 구하세요.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하나 더 쓰면 R은 선택 횟수예요. 최소 몇 번입니까? 0번. 선택 안 한다도 있으니까. 최대는요? 10번. 이고 이 사이에 있는 정수면 됩니다. 됐죠? 자, 여기로 돌아와 보죠. 미지수 몇 개예요? 식은요?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런 거 보고 뭐라고 불렀어요? 부정방정식. 근데 N하고 R이 사실은 뭐 해야 돼요? 정수잖아요. 정수꼴의 부정방정식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맞아요. 대입해도 돼요. 대입해도 되는데 식이 너무 좀 기니까.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꼴로 만들어야죠. 그래서 이걸 정수 곱하기 정수는 0이 아니고 정수꼴로 만든다고요. 그래서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n으로 묶으면 r-10이죠? 그럼 여기에 뭐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r-10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지금 r만 있는데 r-10이 있어야 묶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10을 빼줘요. 뺀 10을 우변에도 빼주면 원래랑 똑같아지겠죠. 이게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로 만드는 거잖아요. 하고 n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0이에요. 아이고 마이너스 좀 찝찝해요. 음수배 하는데 여기다 해줄게요. 그러면 왜냐면 요게 사실 음수가 명확하니까요. 맞죠? 그래서 10 마이너스 r에 n 플러스 1을 곱했는데 뭐가 나오면 된다고요? 10. 근데 이거 정수고 이것도 정수네요. 정수 곱하기 정수가 10이 나오는데 이거 양수, 이것도 양수니까 음수는 빼요. 그럼 있는 건 1, 10, 2, 5, 5, 2, 10, 1 이렇게 합니다. 됐죠? 근데 이거 안 되겠네요. n이 자연수여야 된다고 되어 있죠. 자연수 n인데 n 플러스 1이 1이 될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이건 빠지고요. 자, 이렇게 되려면 r하고 n이 얼마인지를 옆에 적어보죠. n이 얼마여야 2가 되는 거예요? 저 뒤에 식이 1이죠. 1이고요. 그럼 요건 r이 얼마여야 돼요? 오면 되겠네요. 됐죠? 그럼 가능한 이야기죠? 됐고요. 그 다음에 이게 5가 되려면 4랑 8. 이게 10이 되려면 9랑 9. 그럼 우리 모두 범위 안에 들어오잖아요. 됐죠? 그러니까 맞는 겁니다. 그럼 n이 될 수 있는 건 1, 4, 9. 그리고 그때 r, x의 선택지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된다? 상수항이 존재한다. 2008년 10월 고3 문과 7번이래요. 얘네 몇 년생이죠? 어이구, 니네 태어나기 전에 있던 문제네요. 모르죠. 이 수능에 나온 문제가 아니잖아. 10월이면 수능이 아니고 모의고사예요. 네, 11월이 수능입니다. 선생님 2008년에 뭐 하고 있었죠? 25. 술 먹고 있었네요. 네, 대학생. 20대 때는 군대 간 거 아니면 계속 술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군대를 갔다 와서 술을 먹고 있었습니다. 맛으로 먹나요? 중독자라서 먹는 거죠. 아이고, 하나만 더 해볼까요? 도훈인 질문 없나요? 질문할 거 없어요? 진짜로 없어요. 자, 그러면 20번 해드릴게요. 그래요. 없다며요. 네, 몇 번이요? 16번이요? 숫자 큰 건 문제될 게 없죠. 뭐 일일이 계산할 게 아닌데. 이렇게 5제곱의 개에서 x 7제곱의 개수래요. 몇 개짜리예요? 한 3개짜리죠. 3개짜리의 거듭제곱이에요. 우리 알고 있는 이항 정리로 푸는 게 아닙니다. NCR로 푸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푸셔야 돼요. 자, 그러면 ax 제곱을 몇 번 선택해야 될까인데 얘도 있기 때문에 계산이 어려워요.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그냥 r번 뽑는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럼 더하기 아니죠. 곱하기 x는 몇 번 뽑아야 될까요? 몰라요. 현재 모릅니다. 그죠? 그 딱 2개면 이거 알게 뽑으면 이건 O-알게 뽑으면 되는데 지금 모르잖아요. 그죠? 그럼 또 다른 변수인 p개 뽑는다고 할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몇 개 뽑아야 되나요? 이건 알 수 있잖아요. 왜 7이에요? 5 아닙니까? 5죠. 5 마이너스 R 마이너스 p개 뽑으면 돼요. 그럼 그때 개수는 5팩을 같은 거 몇 개 있어요? R개, R100. 같은 거 몇 개 있어요? P개. 그 다음에 같은 거 몇 개 있어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O-R 마이너스 P 팩토리알개. 이렇게 나누셔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하던 것처럼 숫자 파트랑 문자 파트로 정리를 해볼게요. 숫자 파트는 얘입니다. R팩, P팩, O-R-P팩을 O팩 분자. 그리고 여기 있네요. A의 R제곱도 숫자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있네요. 마이너스 1에 O-R-P. 이건 얘가 이제 짝이냐 홀이냐에 따라 1마일이 되니까 어쨌든 결정되지 않았으니까요. 여기까지가 숫자 파트. 문자 파트는 X에 여기 있네요. 2R제곱 곱하기 X의 P제곱. 한 번 더 정리하면 X의 2R 더하기 P제곱이에요. 근데 이게 몇 차여야 된다고요? 7차. 그리고 R하고 P는 구조상 0하고 5 사이의 정수입니다. 됐죠? 그럼 이제 하는 거예요. 2R 플러스 P가 얼마 나와야 된다고요? 7.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뭐 그냥 넣어도 되는데 요 앞에 곱해진 친구부터 정해주는 게 편하다고요. 큰 수가 곱해진 것부터 정해주는 게 편해요. RP 있어요. R이 0이에요. 그럼 P가 얼마여야 돼요? 7이죠. 안 됩니다. 이 사이여야 되니까요. R이 1이에요. P가 얼마여야 돼요? 5죠. 이것도 안 되죠. 왜 안 돼요? 2개 더하는 것만으로 이미 얼마니까? 6개잖아. 이 범위 안에 들어가지만 2개 선택만으로 이거 무슨 소리야? 이거 1개 선택하고 이거 5개 선택하라고. 근데 우린 6개 못 선택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럼 2, 4.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2개, 4개면 이미 6개 선택했잖아요. 이거 4개 아니죠? 미쳤나 봐. 여기 하면은 3이죠. 미쳤나 봐요. 네, 3이죠. 그럼 5개니까 됩니다. 그럼 뭐예요? 2개, 3개, 빵개 선택한 거예요.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3이면요? 3이면 1이죠. 되죠. 4개니까. 그 다음에 4면요? 여기서부터 무조건 안 되죠. 그럼 되는 케이스가 뭐랑 뭐 있다고요? 이거랑 이거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그때 개수가 이만큼이었어요. 그때 개수가 X에, R에 2 넣고 3 넣어서 하나 만들고 3 넣고 1 넣어서 만들어요. R에 2랑 3 넣겠습니다. 그럼 5팩을 2팩, 3팩, 자, 0팩 곱하기 A의 2제곱 마이너스 1의 0제곱 더하기 5팩을, 자, 요거 넣어요. 3일, 3팩, 1팩, 그리고 1팩. 그러고 다음에 A의 세제곱하고 뭐예요? 마이너스 1에 여기서 3일 집어넣으면 얼마요? 1제곱. 됐죠? 근데 이거 둘을 더했더니 문제에서 개수가 얼마래요? 마이너스 1120이래요. 그럼 이거 숫자, 문자니까 이야기하시면 되겠죠. 어떤 조건이요? 이거요? 얘를 R번 선택하는 거죠. 얘를 P번 선택하는 거죠. 근데 우리 최대 선택지가 5개죠. 그럼 5개를 넘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P가 0보다 커야 되는 거 그러니까 R 따로 P 따로 이야기한 건데. R하고 P가 모두 0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5보다는. 그런 거예요. 원래는 따로따로 써야 되는데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3차니까 이거 정리해서 A 값 나오고요. A 이야기 하신 다음에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그랬죠? 그냥 A만 구하면 되네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뭐예요? 2항 정리가 아니고 다항 정리, 3항 정리입니다. 문제가 훨씬 좋습니다. 어려운 거를 떠나서 문제가 훨씬 좋고요. 뭐 쓸데없는 계산은 아까 이야기한 행렬 문제 빼고는 없습니다. 근데 전제 조건은 미분을 쓸 수 있다는 가정하에. 그렇게 자꾸 투덜대면 결국엔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졸려요? 어떻게 귓방맹이라도 한 대 때려드려요? 이 악무세요. 뭐가 두려워요? 어렵다고요? 당연하죠.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나머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서 안 풀어드린 거죠. 공부를 안 하니까, 공부를 안 했는데 어떻게 좋은 결과가 나오겠어. 더 해야죠. 여러분, 그 편의점 알바 3일 한 다음에 이러다 2건이 되겠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개 열심히 해야지. 이틀 딱 하고 개 힘든데 이제 이 정도면 성장했겠지. 당연히 안 합니다. 선생님 지난 수업 시간에 메인 이야기가 뭐였어요? 지금 몸이 개 힘들어야 된다였죠. 여러분 이틀 힘들고 이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2달 꾸준히 힘들고 시험 보기 전까지 힘들면 결과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아니요. 안 해서 어려운 거예요. 공부를 안 해서 어려운 겁니다. 오늘 할 거 2항 개수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 뭐였죠? 이항 정리였었어요. 항 두 개짜리를 거듭 제곱하면 어떻게 되냐? 인 거였는데 이번엔 이항 개수예요. 항 두 개짜리는 똑같거든요. 개수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이건 다항식 형태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항 두 개는 두 개인데 x에 대한 다항식으로 해석을 할 거예요. 그럼 이항 정리부터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이항 정리는 a 더하기 b의 n제곱이고 시그마 형태로 풀어서 적을게요. 풀어서 nc0 a의 0제곱 b의 n-0제곱 nc1 a의 1제곱 b의 n-1제곱 nc2 a의 2제곱 b의 n-2제곱 해서 마지막은 ncn a의 n제곱 b의 0제곱까지 있는 거였어요. 그죠? 근데 이번에 이항 개수라고요. 어떤 형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고요? 다항식. 다항식이라 이 구조를 그대로 쓸 건데 A 자리엔 X를 넣을 거고요. B 자리엔 1을 집어넣을 겁니다. 그럼 다항식이 되겠죠. 다항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 식이 뭐가 되냐면 X 플러스 1의 N제곱이 되는 거예요. X 플러스 1의 N제곱이 되면서 개수는 NC0 X의 0제곱 그리고 원래는 뒤에 1의 n-0제곱 이렇게까지 써야 돼요. 맞죠? B자리에 1을 썼으니까요. 그런 다음에 NC1 X의 1제곱 B의 B가 아니죠. 1이죠. 1의 n-1제곱 NC2 X의 2제곱 1의 n-2제곱 이런 식으로 가서 제일 마지막엔 NCN X의 n제곱 1의 0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1의 거듭제곱은 무조건 얼마입니까? 1이죠. 곱하기 1이네요. 의미가 없네요. 그죠? 생략할 거예요. 생략하고 다시 적는데 우리 다항식을 쓸 때 일반적으로 높은 차수에서 낮은 차수로 적죠. 그래서 높은 차수부터 적을 거예요. 그럼 이걸 뒤집어서 1은 곱하기 1은 생략하고 적으면 x의 n제곱인데 그때 개수가 뭐라고요? ncn이에요. 그럼 바로 다음 거는 차수가 낮으니까 x의 n-1제곱인데 그때 개수는 nc n-1이겠죠. 맞죠? 그럼 그 다음 친구는 x의 n-2제곱인데 그때 개수는 nc n-2가 되겠죠. 됐죠? 그러면 중간에 조금 비워주시고요. 쭉 가서 끝에 3개도 적어볼까요? 끝에 3개면 첫 번째는 nc2 x의 2제곱 nc1 x의 1제곱 nc0 x의 0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상수죠. 그럼 일반화시켜서 생각하면 중간에 x의 r제곱이 있었으면 x의 r제곱에 앞에 붙는 컨비네이션은 nc r이 붙었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a 자리에 x, b 자리에 1 쓰고 다시 정리한 것뿐입니다. 그럼 덧셈이 규칙적인데 길죠? 시그마로 바꿔 적어보죠. 시그마 변수 r로 설정할게요. 그래서 몇 제곱부터 시작했냐면 0제곱부터 시작했어요. 몇 제곱까지? n제곱까지. r은 0부터 n까지 ncr a가 아니죠. x의 r제곱. 원래 여기에 1의 거듭제곱인데 1의 거듭제곱은 생략된 겁니다. 됐죠? 이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다항식 형태의 이항. 두 개 항의 형태인데 다항식이고요. 그때 뭐요? 개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항계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맞아요. 똑같아요. 근데 뭐만 한 것뿐이에요. A 자리에 X, B 자리에 1 맞는 것뿐이에요. 형태를 뭘로 바꿨을 뿐이라고요? 다항식으로 바꿨을 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네. 자, 그러면 만약에 이거는 보고 한꺼번에 적읍시다. n이 0이야. n이 0이야. 그러면 뭐가 되는 거냐면 저기 n에다 여기 요 식에 n에다 0 넣는다고 생각해 볼게요. x 플러스 1의 0제곱이야 사실은. 맞죠? 그럼 이거 얼마예요? 1입니다. 그냥. 됐죠? 보고 한꺼번에 적으세요. n이 1이야. 그럼 x 플러스 1의 1제곱이죠. 2, 3이야. x 플러스 1의 2제곱이고요. x 플러스 1의 3제곱입니다. 그래서 우린 뭘 적을 거냐면 이걸 전개해서 낮은 차수에서 높은 차수 또는 높은 차수에서 낮은 차수 하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근데 낮은 차수에서 높은 차수를 적을게요. 자, 이거 전개한다고 생각하면 0차가 제일 낫죠?
영차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x 0제곱의 개수가 0차예요. 그죠? 그럼 그때 개수는 1시 0입니다. 맞죠? 지금 그 얘기를 여기 써놓은 거잖아요. 1차의 개수는 여기 n이 1이니까 0차의 개수는 1시 0인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2차의 개수 적을 거예요. 그러면 1차의 개수 적을 거예요. 1차가 아니고 상수군요. 미쳤네요. 1차의 개수 적을 거예요. 그럼 x의 1제곱이고 1시 1이 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요것도 상수 1차, 2차 상태로 적을게요. 상수라는 건 x의 0제곱이고 그럼 2시 1이 됩니다. 미쳤나봐요. 0이 되죠. 미쳤나봐요. x의 1제곱이고요. 개수는 2시 1이 됩니다. 맞죠? x의 2제곱이면 개수는 뭐가 돼요? 2시 2가 돼요. 이것도 적을게요. 3차예요. 3차. 그러면 0차부터 시작해서 x 0제곱의 개수는 3시 0이고요. x 1제곱의 개수는 3시 1이고요. x 2제곱의 개수는 3시 2고요. x 세제곱의 개수는 3시 3입니다. 맞습니까? 자, 우리 잠깐만 생각을 해볼게요. 요거 전개하면 뭐 나오나요? 그냥 3차씩 전개하는 거. 완전 세제곱식. 그러면 요거 1 맞나요? 3시 0? 응. 3시 1은 3 맞나요? 3시 2는요? 3 맞죠? 3시 3은 1 맞죠? 이걸 그냥 적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 지금 뭐에 집중하고 있어요? 개수에 집중하고 있죠. 개수에 집중하고 있어서 뒤에 차수 부분은 제외하고 개수에 해당하는 친구만 남길게요. 지웠다 다시 쓸게요. 그래서 아까 쓰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자, 이게 뭐가 돼요? 그러면 1시 0, 1시 1이 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거 지울게요. 2시 0, 2시 1, 2시 2가 돼요. 이게 뭐라고요? 상수 1차, 2차의 개수들만 적고 있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면 3시 0, 3시 1, 3시 2, 3시 3이 돼요. 맞습니까? 자, 그럼 이번엔 n이 4예요. 그럼 x 플러스 1의 4제곱이고 상수부터 적을 거예요. 상수부터 적는데 이번엔 개수만 그냥 적을게요. 그럼 저걸 생각해 본다면 제일 처음에 오는 건 4시 0, 다음에 오는 건 4시 1, 4시 2, 4시 3, 4시 4가 될 겁니다. 5차까지 적을게요. 하면 5시 0, 5시 1, 5시 2, 5시 3, 5시 4, 5시 5가 됩니다. 됐죠? 6차, 7차, 8차 다 적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만 적었습니다. 그럼 우선 이 그림을 우린 뭐라고 부르냐면요.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부릅니다. 파스칼의 삼각형이 뭘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항계수에서 개수들만 표현하고 있는 게 파스칼의 삼각형입니다. 자, 그럼 이 친구의 특징을 좀 살펴볼게요. 이 친구는 같은 줄에서는 n은 일정하고요. NCR 형태로 놓고 봤을 때. n 일정하고 같은 줄에선 그죠? r은 어떻게 돼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EC0, EC1, EC니까. 뒤에 있는 r은 어떻게 됩니까? 집중력 잃으면 안 돼요. 여기서부터 놓치면 뒤에 있는 거 하나도 못 따라옵니다. 자, 이 친구들을 NCR이라고 놓고 봤을 때 같은 줄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보세요. n은 그대로인데 r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증가하고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면 자, 요렇게 내려가요. 근데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죠? 그럼 내려가는 게 두 종류네요. 내려가는 게 두 종류라 왼쪽 아래로 내려가는 거랑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게 있어요. 자, 왼쪽 아래로 내려간다면 이 친구에서 왼쪽 아래로 내려가면 뭐만 증가하나요? n만 증가하고요. r은 일정합니다. 자, 보세요. 이 친구 왼쪽 아래 이시형 n만 증가하고 r은 그대로죠. 자매님 주무시면 안 돼요. 지금 개 중요한 거 합니다. 이거 그 책에 없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왼쪽 밑으로 내려가면 n은 증가하는데 r은 그대로죠. 여기도 보세요. 왼쪽 밑으로 내려가면 n은 증가하는데 r은 그대로죠. 여기에서 왼쪽 아래로 갔다고요. 그럼 n은 증가하는데 r은 그대로예요. 얘에서 왼쪽 아래로 가면 왼쪽 아래 아니에요. 왼쪽 아래로 가면이에요. n은 증가하는데 r은 그대로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로 갈 거예요. 얘를 중심으로 오른쪽 아래로 가면 n은 증가하는데 r도 증가하네요. 이해됐습니까?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는 게 누구라고요?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요. 그럼 여기에서 오른쪽 아래로 가면 n도 증가하고 r도 증가한다고요. 여기에서 왼쪽 아래로 가면 n은 증가하는데 r은 그대로라고요. 됐나요? 파스칼의 삼각형은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 친구인 겁니다. 됐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이 5개, 6줄이죠. 6줄만 해도 개오래 걸려요, 쓰는데. 매번 쓰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고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려면 이 내용을 아셔야 돼요. 됐죠? 우선 적으세요. 여기까지 적고 파스칼의 삼각형을 활용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다 됐잖아. 자, 빨리빨리 적어, 빨리빨리. 응? 응? 개수들을 오름차순 형태로 적어 놓은 거예요. 개수들만. 저식을 전개했을 때. 차수가 낮은 거에서 높은 걸로 적는 거죠. 0차, 1차, 2차, 3차, 4차 이런 식으로 적었잖아요. 오름차순 형태로 적은 겁니다. 근데 컴비네이션의 특성상 내림차순으로 적어도 되는데 그냥 선생님이 선호하는 방법이 적은 거예요. 자, 봐요. 자, 이제 중요한 거 있어요. 중요한 거 있고 이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쓸 수 있는 법칙이 두 개거든요. 근데 그 두 개 법칙이 사실은 하나예요. 사실은 하나고 그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거예요. 역삼각형 법칙이 있어요. 역삼각형 법칙이 있고요. 이 법칙을 활용해서 뭐가 있냐면 하키스틱 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하키스틱 정리라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아셔야 되고요. 왜인지에 대해서 보여드릴 건데 모르셔도 됩니다. 결론을 아는 게 훨씬 중요해요. 결론을 아는 게 훨씬 중요하고 왜인지 설명을 두 가지 방법으로 드릴 거예요. 이해되면 하시고요. 이해 안 되면 모르셔도 됩니다. 자, 역삼각형 법칙은 여기서 역삼각형을 만드는 거예요. 역삼각형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역삼각형을 만듭니다. 3개가 들어오게요. 그럼 위에 2개의 합이 아래 게 된다는 게 역삼각형 법칙입니다. 위에 2개의 합이 아래 게 된다는 게 역삼각형 법칙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서도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아무 데서나 상관없어요. 3개를 잡아서 위에 2개가 아래 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써볼게요. 자, 여기 기준을 잡는 방법은 많이 있는데 어쨌든 무엇이요? 위에 2개가 아래 거에 합이 된다는 겁니다. 위에 2개의 합이 아래 거가 된다는 거예요. 얘를 기준으로 써볼게요. 얘를 기준으로 쓰면 얘를 NCR이라고 적어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같은 줄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R만 증가한다 라고 했죠. 그러면 한 칸 오른쪽에 있는 친구니까 저 친구 뭐가 되겠어요? NC R 플러스 1이 됩니다. 됐죠?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얘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걸 기준으로 얘는 오른쪽 아래에 있는 친구예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친구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친구는 N도 증가하고 R도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누굴 기준으로요? 얘를 기준으로요. 그래서 오른쪽 아래니까 N도 증가하고요. R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NCR 더하기 NCR 더하기 1은 N 플러스 1C R 더하기 1이라고 적으셔도 됩니다. 이게 성립한다는 거예요. 왜인지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모르셔도 돼요. 자, 그럼 이번엔 얘를 기준으로 해볼게요. 얘를 기준으로 쟤를 NCR이라고 적어요. 그러면 같은 줄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R이 증가하니까 뒤집어 말하면 왼쪽으로 가면 R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감소해요.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NC R-1이 됩니다. 는 하고 얘를 기준으로 얘는 왼쪽 아래로 간 거예요. 왼쪽 아래로 가면 아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왼쪽 아래로 가면 N은 증가하는데 R은 그대로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왼쪽 아래니까 얘를 기준으로 N은 증가하고요. R은 그대로입니다. 즉 N 플러스 1 CR이 되는 거예요. 이거든 상관없어요.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걸 외우지 말고 이 구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위에 2개의 합이 아래 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몰라도 되는 거 이거 안 적으셔도 돼요.
이걸로 정리를 직접 써볼게요. 이거 지울 거라서 여기다 적을게요. n 팩토리얼은 n 팩을 n-r 팩토리얼하고 r 팩토리얼로 나눈 거고요. nc r 더하기 1은 n 팩을 n 마이너스 얘를 하는 거니까 r 마이너스 1 팩토리얼하고 r 플러스 1 팩토리얼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변은요. n 플러스 1 팩토리얼을 n 플러스 1 팩토리얼 얘에서 얘를 빼면 n 마이너스 r만 남습니다. 그리고 r 플러스 1 팩토리얼로 나누는 겁니다. 안 적으셔도 돼요, 이거. 자, 여기 보시면 n 플러스 1 팩이니까요. 세 개를 약분하면 n 플러스 1만 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n-r 팩, n-r-1 r 팩, n-r 팩이라서 이걸 얘를 기준으로, 이게 하나 더 큰 수니까요. 이렇게 약분을 하면 여기 n-r 남고요. 여기 n-r 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긴 r팩, r 플러스 1팩, r 플러스 1팩이니까요. 요게 하나 더 큰 수예요. 얘에 비해서. 그러면 하나, 둘, 셋을 나누면 r 플러스 1만 여기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n-r분의 1 더하기 r 더하기 1분의 1은 n-r, r 플러스 1 분모되고요. 분자 n 플러스 1이 성립한다. 이 얘기거든요. 이거 통분하면요. n-r, r 더하기 1 쓰면 r 더하기 1 더하기 n-r이라 r 사라지고 n-r, r 더하기 1 통분된 상태죠. 그러면 이렇게 사라지고 n 플러스 1, n 플러스 1이니까 늘 같은 겁니다. 모르셔도 돼요. 뭐라고요? 두 개 더하면 이렇게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거 말고 직관적인 이야기로 NCR이 무슨 뜻이죠? 컨비네이션의 의미를. NCR 뭐예요? N개 중에 R개를 선택하는 거예요. R개를 선택하는데 순서에 상관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NCR 더하기 1. 이건 뭐죠? N개 중에 R 플러스 1개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을 더하면 뭐가 된다고요? 지금 구조에선 N 플러스 1C R 플러스 1이에요. N 플러스 1개 중에 R 플러스 1개를 순서에 상관없이 뽑는 거예요. 자, NR로 하면 헷갈리니까 숫자로 해볼게요. 숫자로. 만약에 N이 5고 R이 3이에요. 그럼 이건 NC3, NC3이래. OC3 더하기 OC3 더하기 1은 6C4가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해석을 이거부터 해볼게요. 이건 뭐예요? 6명 중에 4명을 뽑는 거예요. 순서에 상관없고 뽑은 애를 또 뽑는 건 안 되는 건 기본적으로 깔고 갈게요. 그래서 6명 중에 4명 뽑는 겁니다. 됐죠? 근데 6명 중에 4명 뽑는 방법이 왜 5명 중에 3명 뽑는 방법하고 5명 중에 4명 뽑는 방법의 합과 같을까? 그 얘기인 거거든요. 여기까지 이해하면 사실 순열조합을 되게 잘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5명 있는 그룹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한 명이 왔어요. 한 명이 왔어요. 그럼 몇 명이죠? 6명이죠. 이 6명 중에 4명을 뽑을 겁니다. 됐나요? 그럼 6명 중에 4명 뽑는 거 됐어요. 근데 6명 중에 4명 뽑는 방법을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이 나라고 생각해 볼게요. 나라고 생각하면 나는 뽑히는 방법과 뽑히지 않는 방법 두 개가 존재해요. 맞습니까? 그럼 내가 뽑히는 경우와 뽑히지 않는 경우 그 외엔 없죠. 그럼 내가 뽑힌다는 건 남은 5명 중에 몇 명을 뽑아야 전체 6명 중에 4명 되는 거예요. 3명을 뽑아야죠. 예, 뽑혔으니까. 이미 뽑혔으니까. 그죠? 그럼 5명 중에 3명을 뽑고 내가 들어가면 6명 중에 4명 뽑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안 뽑힌다면 남은 5명 중에 몇 명을 뽑아야 되나요? 4명을 뽑아야죠. 그럼 5명 중에 3명 뽑는 방법하고 5명 중에 4명 뽑는 방법을 더해서 하나는 내가 붙고 하나는 내가 안 붙는다고 생각하면 사실상 6명 중에 4명 뽑는 방법하고 똑같은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알겠죠? 이건 좀 더 직관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모르셔도 돼요. 알면 좋고 몰라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 구조요. 이 구조를 외워서 이 식이든 사실은 위에 2개를 더한 게 아래 것과 같다. 이거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하키스틱을 쓰기 전에 NC0하고 NCN은 모두 얼마냐면 1이에요. 맞죠? N명 중에 하나도 안 뽑는 방법은 하나도 안 뽑는다는 행위 1개. N명 중에 N명을 뽑는다는 건 다 뽑는다로 1개. 그래서 NC0하고 NC는 무조건 1입니다. 됐죠? 자, 여기 적어놓은 걸 살짝 더럽힐게요. 이거 1이죠? 1C0 얼마예요? 1이죠? 2C0 얼마예요?
1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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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1실 얼마예요? 1이죠. 2실은요? 1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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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에요. 파스칼의 삼각형은 양쪽 끝이 1로 차 있습니다. 됐죠? 됐죠? 그 다음에 우리 뭘 할 거냐면 지금 하나, 둘, 셋, 넷을 더할 거예요. 넷을 더할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파스칼의 삼각형이에요. 그래서 파스칼의 삼각형. 파스칼의 삼각형을 미쳤어. 하키스틱입니다. 하키스틱 정리를 이야기할 거고요. 자, 이 네 개를 더할 건데 하키스틱 정리를 쓰기 위해선 첫 번째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면요. NC0 또는 NCN, 즉 1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제약 조건이에요. 중간부터 더하는 건 하키스틱을 쓸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하키스틱, 하키채 본 적 있습니까? 하키가 뭔지는 알죠? 아이스 하키 있고 필드 하키 있고 이런 거. 선생님 어릴 때는 학교에서 말 안 듣거나 혼나야 되면 하키스틱으로 맞는 경우도 있었어요. 네, 진짜요. 하키스틱이나 당구채 같은 걸로 맞았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거 특징이 뭐냐면 쭉 가다가 마지막에 이쪽 방향인데 반대 방향으로 꺾여요. 하키스틱의 특징이. 그래서 우리 만약에 하나, 둘, 셋, 넷을 더하죠? 그럼 쭉 가다가 오른쪽으로 갔죠? 마지막은 반대 방향으로 꺾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하나, 둘, 셋, 넷을 더하죠? 얘와 같은 값이 돼요. 그리고 왜냐하면 저 역삼각형을 써서 그래요. 자, 이거랑 이거를 더할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거 얼마죠? 이거 얼마죠? 그럼 둘을 더하세요는 사실 둘을 더하세요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럼 둘을 더하면 역삼각형을 써서 얘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사실 하나, 둘을 더하세요는 얘입니다. 됐나요? 그럼 하나, 둘, 셋을 더하세요는 하나, 둘을 더하세요가 돼요. 맞습니까? 그럼 둘의 합은 뭐라고요? 얘입니다. 그럼 하나, 둘, 셋, 넷을 더하세요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을 더하세요는 하나, 둘을 더하세요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럼 역삼각형 법칙을 한 번 더 쓰면 이걸로 떨어지죠. 근데 얘를 기준으로 얘는 왼쪽 아래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을 더하세요는 얘가 됩니다. 그걸 적어볼게요. 이걸 적으면 그래서 이 마지막에 반대 방향. 마지막에 반대 방향. 이거가 되거든요. 근데 저걸 매번 그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걸 외우라고 한 거예요. 보세요. 이걸로 보면 2C0이에요. 더하기 3C1이죠. 3C1이죠. 3C1 더하기 4C2, 5C, 3까지 갔어요. 자, 2C0 얼마예요? 1이죠. 1부터 시작한 거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2, 3, 4, 5. n이 증가하고 있죠.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n이 증가하고 있어요. 아래로 내려가고 있어요. 0, 1, 2, 3.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그럼 마지막은 반대 방향이라고요. 한 칸 더 내려와요. 6이고요. 반대 방향이니까 오른쪽 아래로 가던 친구의 반대 방향이니까 왼쪽 아래예요. 왼쪽 아래면 어떻게 된다고요? n은 증가하는데 r은 그대로라고요. 그래서 n은 증가했는데 r은 그대로인 3이라고요. 저거 합이 63이 되는 겁니다. 그럼 반대 방향도 있는 거예요. 반대 방향도. 여기서부터 출발해 볼까요? 그러면 하나, 둘, 셋. 여기 아까 63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4개 더해 볼게요. 4개 더해 볼게요. 그러면 방금 이야기로는 여기로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반대 방향이니까 3C3 얼마죠? 1 맞죠? 4C3, 5C3, 6C3인데 역삼각형을 다시 쓰면 얘랑 얘가 같아요. 그래서 이 둘의 합은 사실 이 둘의 합이고 그럼 얘가 됩니다. 그럼 하나, 둘의 합이 얘라고요. 하나, 둘, 셋의 합은 하나, 둘의 합입니다. 그죠? 그러면 얘가 돼요. 그럼 하나, 둘, 셋의 합은 얘니까 하나, 둘, 셋, 넷의 합은 하나, 둘의 합이라 얘가 됩니다. 마지막에 반대 방향으로 가죠. 그럼 보세요. 이것도 적어보겠습니다. 문제에 적으면 3C3, 4C3, 5C3, 6C3이에요. 자, 그럼 n이 증가하고 있죠. n이 하나씩 증가하고 있어요. 1부터 시작한 것도 맞고요. 아래로 내려가요. r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r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대로죠. 뭐예요? 왼쪽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왼쪽 아래로 내려가고 있으면 마지막에 뭐 해야 된다고요? 한 칸 더 내려오고 오른쪽으로 가야 되니까 R이 증가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하키스틱은 역삼각형 법칙을 연속으로 쓴 거예요. 연속으로 쓴 거고 시작값이 꼭 얼마여야 된다고요? 1이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요 1을 요 옆에 1로 바꿨기 때문에 요 1을 요 옆에 1로 바꿨기 때문에 연속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키스틱인데 여러분 요게 빠져 있어요. 얘를 빼고 나머지를 구하세요 하면 1부터 시작 안 했죠. 근데 이거 순서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건 보이잖아요. 그럼 1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온 값에서 1을 빼주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중간에서부터 시작하는 친구들은 적절한 애들을 더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매번 그릴 수 없죠. 이거 하자고. 그러니까 뭘 해야 된다고요? 이걸 외워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걸 보고 대충 오른쪽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지 왼쪽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지에 대한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R이 증가하고 밑으로 내려가면 R이 그렇죠. 근데 이제 오른쪽으로 간다의 개념이 같은 줄에선 아예 한 칸인데 밑에 줄에선 반 칸 개념인 거죠. 반 칸. 재밌죠? 재밌어요. 이항계수가 개 재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재미없는 거 할 거예요. 이항계수를 이용한 많이 쓰이는 항등식에 대한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제일 재밌죠. 앞에를 다 이해했다는 가정하에. 넣어줘. 뭐가 안 나와요? 그 뒤에 가면 독립하고 종속, 그 다음에 독립시행 이런 거 보면 다시 한 번 더 재밌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건 문제가 개 어려워요. 아니에요. 내용 자체는 개 재밌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독립이라는 생각을 뒤흔들어 줄 내용이에요. 아니에요. 그때 되면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독립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리는 게 뭡니까? 그렇죠. 그게 아니라는 걸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광복을 하고 독립을 했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다시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진짜요. 이건 지울게요. 그래서 말을 잘 해드렸잖아요. 영상을 보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거 그거에 없는 거라고 그런 거예요. 교재에 없는 일반적인 문제지들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인 거예요. 뭐 혼자 해야죠, 뭐. 모르겠어요, 나도. 그거까지 내가 모르죠. 내가 어떻게 해줘, 그런 것까지. 네, 선생님 걱정하는 건 뭐예요? 이렇게 수업을 들은 니네가 못하면 어떡할까 그런 걸 걱정합니다. 못 들은 애들이 못하는 건 뭐 그럴 수 있지. 아니요, 되죠. 이거 그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네, 교과서에는 뭐만 있냐면 그냥 이렇게 설명만 있어요. 그 중간에 막 선생님이 알려드린 그런 내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당연하지만 나옵니다. 무조건 나와요. 하키스틱을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건 무조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확률과 통계 쪽에서는 서술형 문제에서 이렇게 세는 거 잘 안 나와요. 표현하기가 좀 애매해서 막 스텝별로 나눠서 낸다든지 그래서 사실은 서술형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짜증내지 말고요. 왜 이렇게 짜증이 잔뜩 나 있습니까? 뭐죠? 왜 안 봐요? 이거 절대평가 아니고 상대평가 과목인데. 그럼 수능에도 나오는 건데. 무조건입니다. 글쎄요. 교육 과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미적분투는 선택 과목입니다. 뭐를요? 뭐 안 할 수도 있는데 안 할 거면 안 할 거면 이과에 가는 의미가 사실상 없죠. 그거를 선택을 안 하면 대학교 쓸 때 감점이 너무 많이 되니까. 어렵죠. 어려워요. 미적분투 어렵고 그게 정말로 외워야 될 게 많아요. 이해는 미적분 원하고 비슷한데 외워야 될 게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적분 2를 안 한 이과생이라는 건 사실 문과생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이항계수와 항등식입니다. 이항계수 아까 썼었던 거 있죠? 그걸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x 플러스 1에 우리 n제곱이에요. 이거 풀어서 적겠습니다. nc0 x의 0제곱, nc1 x의 1제곱, nc2 x의 2제곱 하고 원래 끝에 하나만 적는데 뭘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적어볼게요. ncn-2 x의 n-2제곱, ncn-1 x의 n-1제곱, ncn x의 n제곱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x에다 얼마 집어넣을 거냐면요. 1 집어넣을 거예요. 자, 그럼 x에 1 집어넣습니다. 항등식. 항등식 문제풀이 방법 세 종류 있었어요. 첫 번째, 수치 대입. 두 번째, 개수 비교. 세 번째, 직접 나눈다. 이렇게 있었어요. 이거 개수 비교 못해요. 개수 비교 못합니다. 이걸 언제 n제곱을 다 꺼내고 있어요. 물론 이게 꺼낸 거긴 하지만. 그래서 우린 지금 뭘 쓸 거냐면 수치 대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식하고 이식이 같은 식이니까요. 그죠? 수치 대입을 해요. 1 집어넣어요. 그러면 좌변이 뭐가 됩니까? 2의 n제곱이죠. 우변은 1 집어넣어요. 1 집어넣어요. 그럼 모두 1 곱하기 땡땡땡이니까 의미가 없죠. 그럼 싹 사라지고 nc0, nc1, nc2, nc3, ncn-2, ncn-1, ncn이 되네요. 아까 하키스틱하고 비슷한데 좀 달라요. 하키스틱 컴비네이션 개 많이 더하죠. 근데 컴비네이션 개 많이 더하는데 n이 변해요. 그죠? 근데 얘는 n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래서 컴비네이션 개 많이 더하세요 하면 나중에 하나 더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n이 변하면 하키스틱, n이 안 변하면 이항계수의 항등식 형태를 이용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흐름이에요.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내용이 있거든요. 그게 독립시행이라는 겁니다. 그때 가서 한 번 더 이야기 드리고요. n에다 이번엔, x에다 이번엔 마이너스 1일 거예요. 좌변 얼마입니까? 0. 0의 n제곱이니까 0이에요. 자, nc 0이죠. 다음 친구는 마이너스 1의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nc 1이에요. x에 마이너스 1 넣었으니까. 그죠? 그럼 다음 친구는 플러스 nc 2죠. 다음 친구는 마이너스 nc 3이에요. 뭐예요? 수는 그대로 나오고 홀수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런 식으로 돼요. 그럼 사실 n이 짝인지 홀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원래는 짝일 때 혹일 때로 나눠서 적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냥 편의상 이렇게 적을게요. 마이너스 ncn-2 플러스 ncn-1 마이너스 ncn이라고 적을게요. 됐죠? 그냥 이렇게 적은 거예요. 실제로는 짝수 홀수로 나누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둘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볼게요. 2배의 nc0 더하기 nc2 더하기 nc4 더하기 쭉 가서 ncn-1까지를 구하는 방법하고 2배의 nc1, nc3, nc5, ncn-2, ncn까지를 구하는 방법. 이 두 개를 가지고 얘네들을 구하는 방법은 뭘까요? 짝수 번째 애들만 남기는 방법하고 홀수 번째 애들만 남기는 방법이요. 뭐예요? 이건 둘을 어떻게 해요? 더하면 되겠죠. 이건 둘을 빼면 되겠죠. 둘 더해봐요. 둘 더하면 얼마죠? 2의 n제곱입니다. 맞습니까? 둘 빼면 얼마죠? 2에서 2 빼면 얼마예요? 2의 n제곱이죠. 그러면 안에 있는 친구 있죠? 짝수 번째 애들, 0부터 짝수 번째 애들만 모아놓은 건 양변을 2로 나누면 되네요. 2의 n제곱 나누기 2예요. 그럼 사실 2의 n-1제곱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것만 구하고 싶으니까 안에 있는 것만. 그럼 얘는요. 홀수 번째만 모아놓은 거죠. 이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2의 n제곱 나누기 2니까 2의 n-1제곱이에요. 우리 알 수 있는 거 있네요. 컴비네이션 n 해서 n의 0부터 ncn까지 다 더하면 2의 n제곱이에요. 그죠? 근데 그 중에 짝수 번째 애들만 모아놓으면 전체의 절반. 맞죠? 홀수 번째 애들만 모아놓으면요. 전체의 절반이에요. 됐습니까? 그럼 문제에서 뭐 물어봐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보기만 하세요. NC
10C 0 더하기 10C 더하기 10C 4 더하기 10C 6 더하기 10C 8 더하기 10C 10이에요. 콤비네이션 여러 개 더하고 있죠. 근데 n이 변하죠. n이 일정하죠. n이 변하면 하키스틱인데 n이 일정하면 항등식 형태를 활용한다고요. 짝수 번째만 모아놨죠. 그럼 원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으면 2의 n제곱인데 n자리 지금 10 넣었잖아요. 그럼 사실 10C 0에서부터 10C 10까지의 합은 2의 10제곱이었어요. 됐나요? 근데 지금 짝수만 모아놨죠. 그럼 얘는 이거의 절반인 2의 9제곱이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홀수인 거 X랑 짝수인 거 X가 같다고 생각하는 아니요, 안 같아도 돼요. 2의 10제곱만 해도 이 10C 0부터 10C 10까지 하면 11개입니다. 11개를 어떻게 같은 개수로 나눠요? 상관없어요. 홀수 짝수로 나누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애들 중에 뒤에 오는 친구가 짝수인 애들 모은 거가 전체의 절반, 홀수인 걸 모은 게 전체의 절반이에요. 개수는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네, 뭐 나온다고 거짓말을.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너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하지 않은 걸 네 맘대로 생각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언제 개수가 같다고 했어요? 근데 네 맘대로 생각한 거잖아요. 그래 놓고서 왜 그러냐 그러면 선생님이 대답해 줄 수가 없습니다. 뭐만 모아놓는다고요? 짝수에 해당하는 애들, 0 포함해서요. 홀수에 해당하는 애들 모아놓으면 전체의 절반이 됩니다. 하나 더 있거든요. 10분 쉬었다가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까지 이야기할게요. 아까 그거 밑에다 적으시면 돼요. 뭐냐면 이야기는 여기서 출발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x 플러스 1의 5제곱 있고요. x 플러스 1의 똑같은 거에 5제곱 있어요. 사실은 10제곱인 거죠. 사실은 10제곱이에요. 그래서 이게 x 플러스 1의 10제곱인데 자 보세요. 우린 여기서 만약에 몇 차를 구해볼까요? 3차? 3차의 개수를 구해볼게요. 우변에 있는 거에 3차의 개수를 구해볼게요. 그럼 x가 세제곱이고 1이 몇 제곱이죠? x가 세제곱이고 이렇게 하려면 몇 번 선택해야 돼요? 1은 7번 선택해야 돼요. 그럼 그때 개수는 10C 3이죠? 그럼 우리 알고 있는 게 3차의 개수는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10C 3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 당연하죠. 그러면 이 친구에서 3차의 개수를 구할 거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생긴 전개식에서 3차. 그러면 0차랑 3차를 곱하시면 나오겠죠. 1차랑 2차를 곱해도 나오고요. 2차랑 1차를 곱해도 나와요. 3차랑 0차를 곱해도 나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이건 좀 다이렉트로 갈게요. 여기에서 0차라는 건 x를 몇 번 선택? 빵번 선택. 1은 몇 번 선택? 5번 선택하는 거죠. 그죠? 그럼 그때의 개수는 5C 0입니다. 맞습니까? 그죠? 5개 중에 x는 빵번 선택하는 거니까요. 그럼 여기서 x 3차의 개수는 이거 3번 선택하고 이거 2번 선택해야 돼요. 5C3이죠. 그리고 2를 곱하면 돼요. 그러면 0차, 3차에서 나오는 첫 번째 3차가 나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다음 친구는 이거 1차, 2차니까 요거 하나, 요거 4개. 그럼 그때 개수는 5C1이죠. 그럼 여기서 2차 하려면 이거 2개, 이거 3개니까 5C2. 해서 2를 곱하면 이렇게 해서 나온 3차의 개수가 나올 겁니다. 맞나요? 밑에 건 좀 빠르게 갈게요. 그래서 5C2 곱하기 5C1이에요. 마지막 건 5C3 곱하기 5C0이죠. 그래서 이 네 친구를 더하면 뭐가 된다고요? 3차의 개수가 돼요. 근데 이식하고 이식은 같은 식이죠. 분리만 해놨을 뿐이지 같은 식이죠. 그럼 우리 알 수 있는 거 있네요. 이거의 합이 뭐가 된다고요? 이거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적어볼게요. 5C0 곱하기 5C3 더하기 5C1 곱하기 5C2 더하기 5C2 곱하기 5C1 더하기 5C0 얘가 뭐라고요? 10C3이에요. 근데 이거 사실은 이거랑 이거 같은 거 아니에요? 곱하기니까 순서만 바뀌어 있지? 그죠?
이거랑 이것도 순서만 바뀌어있지 같은 거네요. 그죠? 그럼 2배에 5C0 곱하기 5C3 더하기 5C1 곱하기 5C2라고 놔도 되겠네요. 이게 10C3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맞나요? 맞죠? 그러면 하나만 더요. 여기서 그럼 이번엔 빠르게 가볼게요. 좌측에 오차랑 우측에 오차를 해볼게요. 최종적으로 나올 건 이거예요. 좌측에 오차, 우측에 오차입니다. 10개 중에 오차 찾을 거예요. 그러면 10C5가 되겠죠. 됐죠? 그럼 여기서는 오차면 0차, 5차, 1차, 4차 이렇게 가겠죠. 그럼 이게 뭐가 될 거냐면 5C0 곱하기 5C5 그 다음에 두 번째 친구는 5C1 곱하기 5C 5C2 곱하기 5C3 5C3 곱하기 5C2 5C4 곱하기 5C1 5C5 곱하기 5C0이라고 적을 수도 있어요. 이걸 다 더하면 되죠. 그럼 방금 이야기의 연장선으로 이걸 다 더하면 얘가 되는 거죠. 근데 이번엔 형태를 조금 다르게 바꿀게요. 자, 우리 컨비네이션의 특성상 5C0 앞에 건 적었어요. 5C5는 얼마랑 똑같나요? 그렇죠. 똑같아요. 맞죠? 그러면 5C1 곱하기 5C3 뭐랑 똑같나요? 그럼 얘는 5C2 얘는 5C 일부러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앞에 거 중심으로 이렇게 되고요. 5C5 5C5가 되겠죠. 그럼 이걸 간단히 뭐라고 적어도 돼요? 5C0에 5C1에 5C2에 5C3에 5C4에 5C5의 제곱이 돼요.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뭐가 된다고요? 얘가 된다고요. 됐나요? 그럼 여기서는 쓸 수 없지만 이 친구의 절반일 때는 쓸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 값의 절반 차수일 때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안 됐잖아요. 이런 구조가. 그죠? 그래서 이걸 일반화하면 자 2n, cn이에요. 이 친구의 절반이요. 이 친구의 절반이요. 는 자 5가 어디로 갔어요? 여기로 갔죠. 여기로 갔죠. 여기로 갔죠. 여기로 갔죠. 여기로 갔죠. 여기로 갔죠. 그래서 0부터 5까지 왔죠. 그럼 이건 NC0, NC1, NC2 해서 누가 나올 때까지요? NCN이 나올 때까지 제곱의 합이 됩니다. 이게 마지막 내용이에요. 됐죠? 적으세요. 예시까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써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오늘 내용의 이항 정리를 꿰뚫는 마지막 내용 뭐냐면 NCR이 여러 개 더해진다. 아까 중간에 이야기했죠? 더해진다. 이렇게 나오면 두 종류로 나눕니다. N이 일정하냐, N이 증가하냐로 나눕니다. 그래서 N이 일정하다면, 증가한다면, N이 일정하면 항등식 형태의 이항계수를 활용해서 문제를 풉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 더 있어요. 뭐라고요? 나중에 배울 게 독립시행의 확률이라는 걸 활용해요. 그리고 n이 증가하면 역삼각형, 아유 왜 이렇게 그림 못 그리냐? 역삼각형 법칙 또는 파스칼이래 자꾸. 하키스틱 정리를 활용합니다. 기본 생각은 이런 식인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가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문제를 2개 정도만 풀고 테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싫어? 지울 거야. 당연하지만 우리가 배운 거 그대로 나오지 않아요. 이 이항 계수에서 x에다가 1 마일만 넣는 거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들까지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만 띡 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결론만 띡 외우면 망해요. 어렵죠? 그러니까 2번이나 나눠서 설명을 한 거잖아요. 이항계수 따로, 이항정리 따로. 중요해요. 그리고 그만큼.
이런 거 많으면 안 돼요. 그냥 기술 배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거 어려워하면 기술 배우는 것도 쉽지 않고 집에 가서 빨리 부모님한테 돈 빨리 벌어서 나 커피집 차려달라고 이런 이야기 하세요. 피치도 재능이 있어야 돼. 글쎄, 그것까진 모르겠는데 내가 운영 안 하면 되잖아. 돈 많아야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빨리 돈 많이 벌라고 하세요. 불효하는 겁니다. 불효. 근데 기술의 전문가 뭐가 있어요? 글쎄, 그런 생각하기 전에 공부를 먼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공부를 쳐 안 하면서 그런 소리만 하고 있습니까? 7번입니다. 투데이의 7번이에요. 자, 투데이 7번입니다. 투데이 7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문제 뭐가 되어 있나요? 컨비네이션을 여러 개 더하고 있죠. 여러 개 더하고 있는데 n이 일정한가요? 증가하고 있나요? n이 일정하죠. 기본 뭘로 접근한다고요? 항등식의 이항계수. 그럼 항등식의 이항계수 하면 떠올라야 되는 식 형태가 있죠. 뭐예요? x 플러스 1의 n제곱이라고요.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됐어요? 오늘 적어드렸잖아요. nc0, x의 0제곱, nc1, x의 1제곱, nc2, x의 2제곱, ncn, x의 n제곱. 이걸 떠올리셔야 돼요. 결론만 띡 가져가지 말고요. 결론만 띡 가져가면 절대 못 풀어요. 머릿속에 이렇게 하고 저걸 요 개수들만 가진 걸 이항계수라고 하는데 이게 떠올라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 봐요. n이 모두 얼마예요? 20이죠. 아, 그럼 얘는 x 플러스 1의 20제곱에 관련된 친구일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얘는 전개하면 20 컨비네이션 0, x의 0제곱, 20 컨비네이션 1, x의 1제곱, 20 컨비네이션 2, x의 2제곱 쭉 가서 10 컨비네이션 20, 20제곱일 거예요. 근데 문제 x가 없죠. 뭐가 있어요? 5가 있죠. 근데 우리는 얘랑 얘를 같은 숫자로 해서 정리를 했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 다르죠? 근데 우리 알고 있는 거 있어요. 20 컨비네이션이라고 똑같은 건 얼마죠? 그렇죠. 그렇게 바꾼다면 20 컨비네이션 사실은 얘는 19고요. 얘는 20 컨비네이션 18이고요. 얘는 17이고요. 얘는 20 컨비네이션 1이고요. 얘는 20 컨비네이션 0입니다. 됐나요? 그럼 얘랑 굉장히 유사해요. x에다 얼마 집어넣으면? 5 집어넣으면. 그럼 x에 5 집어넣으면 이건 얼마 돼요? 6에 20제곱. 은 20 컨비네이션 0, 5의 0제곱, 20 컨비네이션 1, 5의 1제곱, 20 컨비네이션이 5의 2제곱, 20 컨비네이션 25의 20제곱이에요. 자, 그럼 얘가 정확히 쟤랑 똑같나요? 정확히 쟤랑 똑같나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네. 정말요? 똑같은데요? 하나가 더 있지 않아요? 왜요? 20 컨비네이션 19, 5의 19제곱이죠. 여기가 20 컨비네이션 19, 5의 19제곱, 다음에 얘까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에선 여기까지, 그리고 저기서는 순서가 반대긴 하지만 그 전에서 뭐까지 있어요? 얘까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얘인 거잖아요. 5의 0제곱. 맞습니까?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1. 그래서 5의 1제곱, 5의 0제곱. 5의 0제곱이 1이니까. 그럼 문제에 있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끝이니까 이건 어떻게 하면 돼요? 6의 20제곱에서 빼기 얘를 하면 돼요. 20 컨비네이션 20 얼마입니까? 1이죠. 그러면 5의 20제곱만 넘어가면 되겠네요. 그게 문제에서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6의 20제곱 빼기 5의 20제곱이 되겠습니다. 문제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걸 기반으로 식을 써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항계수를 했었던 겁니다. 이항 정리를 빡세게 했었던 거예요. 하나 더 해볼까요? 하키스틱 쓰는 거. 싫어.
자, 11번입니다. 투데이 11번 문제고요. 컨비네이션 여러 개 더하고 있어요. 컨비네이션 여러 개 더하고 있는데 n이 변합니다. 뭐 쓴다고요? 역삼각형이나 하키스틱 쓸 겁니다. 자, 그럼 보시면 3, 4, 5 쭉 가고 있어요. 뭐예요?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0, 1, 2, 3, 4 해서 n-3까지 갔어요.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 3C형은 1이죠. 1부터 시작한 것도 맞네요. 그럼 우리 이거는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고 있어요. 마지막에 한 칸 더 내려오고 왼쪽으로 갑니다. 한 칸 더 내려오고 왼쪽이면 n은 그대로, n은 하나 증가한데 내려왔으니까 r은 그대로라고 그랬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림 안 그리고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변이 얘네요. 이거 딱 보면 n 컨비네이션 r만 있어요. n 컨비네이션 r. 뭐예요? 같은 줄에 어떤 친구가 그거 오른쪽에 있는 친구죠. 맞아요. 역삼각형이에요. 얘를 기준으로 쓴 겁니다. NCR. 선생님 아까 두 번째 적어드렸죠. 이거의 왼쪽에 있는 친구예요. 그러면 다음 친구는 얘를 기준으로 왼쪽 아래에 있는 친구겠죠. 그럼 뭐예요? 하나 증가하고요. N은 R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얘는 N 플러스 1C R이라고요. 우변 정리하면 이거고 좌변 정리하면 이겁니다. 그럼 N 플러스 1이 같네요. 맞죠? 그럼 우리 이건 두 개의 답이 있어요. R하고 N-3이 같은 숫자든지 10C2랑 같은 건 뭐예요? 10C2잖아요. 그죠? 여기가 같으니까. 그럼 이 둘이 같든지 아니면 10C2랑 같은 건 또 뭐 있죠? 10C8이에요. 이 둘의 합이 얘여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건 N-3 더하기 R이 얼마면 된다고요? N 플러스 1이어도 됩니다. 됐나요? 됐죠? 자, 근데 n이 4 이상이라고 되어 있고요. 요거부터 정리하죠. 그럼 이렇게 됩니다. 그럼 r은 얼마? 4예요. 그래서 r이 4. 그럼 요거 정리하면 이거는 정리가 되냐? 4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r의 값은 얼마냐?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우선 r4 나왔죠? r4 나왔고 이거 r하고 n-3이 같으면 된다. 이건 정리가 더 이상 안 되는 것 같은데요. n-r은 3이다. 요거를 만족시키는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요건 더 이상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더 이상 정리가 안 돼서요. r은 4.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예요. 네네. 이 문제에선 더 이상 정리가 안 되네요. 됐죠? 뭐예요? 하키스틱하고 역삼각형을 동시에 썼습니다. 하키스틱을 쓸지 이항계수를 쓸지는 n의 변화에 의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그 파스칼 삼각형 있죠? 6층 정도까지 만들어 보세요. x 플러스 1의 6제곱까지 만들어 보셔야 오늘 한 내용이 이해가 될 겁니다. 1일 테스트 보겠습니다.